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드시죠? 저희 아들도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집이 마음에 들면 또 뭐 이렇게 대출이 좀 안 되고, 또 대출이 좀 되면 집이 마땅치 않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혹은 사회에 처음 나온 초년생들,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중요한 게 있거든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전세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설정 방법과 그 다음에 그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 내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세를 구할 때는 그 집의 시세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동네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양하는 데 가서 알아보면 시세가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 뭐 이건 지은 지 오래돼서 싸요, 이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비싸요 그러는데, 그렇게 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KB 시세를 알아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어느 시, 어느 구, 어느 동에 있는 이 빌라가 얼마인지, 아파트가 얼마인지 KB 시세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자,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전세를 얻을 때는 시세의 70%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3억짜리 집이야. 그러면 그 3억에 2억 천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내가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러나 그 3억에 만약에 한 1억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안 들어가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3억에서 70%면 얼마예요? 2억 천이죠. 2억 천인데 거기에서 1억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그럼 내 보증금이 1억 천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전세를 놓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반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전세를 거기다 딱 넣으면 월세가 줄어들겠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내가 이 목돈을 떼일 수도 있겠지? 이런 위험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리고 내가 월세를 조금 내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러는 경우 있어요. 이 집은 주인이 여기에 벌써 원주민이에요.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집 전세 걱정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중개인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물론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간혹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매를 많이 받으러 다녀보면 이 건물주와 그 다음에 그 중개인과 같이 짜고 사회 초년생들, 원룸 있죠. 원룸 막 20개씩 있는 그런 집들 전부 대항력이 없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나가요. 자, 이런 경우에요. 그 집이 만약에 한 20억짜리 집이야. 원룸이 많아. 20억짜리 집인데 뭐 방 하나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주변 시세가 그래요. 전세가. 그런데 이 집은 주인이 너무 착해서 5천만 원에 준대. 그런다고 들어와. 뭐 20억짜리 집에 설마 내 5천만 원이 뭐 떼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방이 30개예요. 그쵸? 그럼 5천만 원씩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억, 20억이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럼 20억짜리 집에 거의 20억 가까운 전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경매가 나갔을 때 20억을 다 주고 경매를 받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자, 서울이나 대도시, 수도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회차 유치할 때마다 20%씩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는 1회차가 30%씩 저감이 돼요. 자, 20억짜리 집이 20%씩 저감이 되면 한 번에 4억씩이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0% 저감이면 어떻게 돼요? 6억이 깎이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 받거나 뭐 퍼센트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50%, 30%, 20%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명도하러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 이거를 의도적으로 아주 짜고, 중개인하고 짜고 다 계약을 맞춘 다음에 주인도 어디로 떠나버렸어. 날라버렸어. 그리고 그 부동산도 없어져 버렸어. 자, 부동산에서 공제증서까지 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이러죠. 그 공제증서는 여러분 그거 이렇게 보세요. 아마 이게 계약이 잘못됐을 때 내가 물어주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5천, 1억 전세를 들었을 때 그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최악의 경우, 경매나 공매가 나갈 것까지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계약을 하러 가요. 집이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 이 집에 오래 살고 싶어요 하더라도 막 5년씩 계약하면 안 돼요. 그거 빼고 나갈 때 정말 힘들거든. 2년 계약하고 추가로 하면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2년을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10%만 내고 계약을 하잖아. 그렇죠? 가는 날 돈을 다 주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럼 10%만 내고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계약서를 쓰는 날 그 중개인과 주인하고 이렇게 특약을 넣으셔야 돼. 여러분, 특약을 넣는 날이 있어요. 계약서에. 거기에 어떻게 특약을 넣냐면 내가 잔금을 치른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은 없어야 된다. 이런 특약을 넣으셔야 돼요. 자,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2배 혹은 3배로 변상해 주기로 한다. 이걸 특약에 꼭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그날 근저당 설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왜 잔금을 치른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똑같이 어떤 사람이 아주 계획적으로 내가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를 할 거 뻔하죠. 확정일자 받을 거 뻔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근저당 설정을 넣는 주인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집을 이 돈에 날려버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항력이 없어져.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내가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한 날에 이길 0시부터 생겨요. 예를 들어서 7월 10일 날 내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7월 11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근저당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다고 하면 나는 후순위가 돼서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야. 근저당 설정을 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계약서에 쓰실 때는 내가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 받은 그 다음 날까지는 이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전세금을 고스란히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전세자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중간에 절대 퇴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집주인이 내가 사실 이래서 조금 급한데 요거 살짝만 잠깐만 옮겼다가 다시 전입을 해주면 안 될까? 계약서에는 우리 그날부터 계약한 거로 돼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헷갈려. 아,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퇴거했다가 와도 그때부터 한 거로 나는 대항력을 지켜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만약에 퇴거를 오늘 했어. 그랬다가 내일 전입을 다시 하잖아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전까지 지켰던 대항력은 말짱 도루묵이야. 다 꽝이야. 없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날 새로 전입한 날부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한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리 집주인이 사정을 하고 뭐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서 이렇게 내가 자식 같은데 설마 이렇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겠어? 막 이렇더라도 여러분 절대 돈 앞에서는 그런 인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전세자금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요. 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주인이 해준다 그러면 그 주인은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이 전세권 설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등기부 등본에 여기에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얼마의 전세권에 들어있음. 다시 말해서 내가 3억짜리 집이야. 근데 1억의 전세가 들어와 있어. 그럼 3억 중에 1억은 내 돈이 아니다. 이 소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잘못되거나 뭐 매매가 될 경우에도 이 사람의 1억을 먼저 줘야 된다. 내가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를 등기부등본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전세권 설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전세권 설정을 주인이 해줬어. 그런 다음에 전세를 빼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나 돈 다 써버리고 없어. 예를 들어 나 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이 전세권 설정을 가지고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집을. 그래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다음에 내 전세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안 해주겠죠. 이걸 해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조금 힘드는데 그걸 혹시 해주는 주인이 있으면 우리 주인 최고십니다. 땡큐. 이러고 바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주인의 허락을 받긴 좀 힘드니까 내 혼자
주인의 허락하고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전세권에 관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데요. 물론 수수료는 좀 들어가죠. 대략 한 0.2%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서울부터 뭐 지방까지 하면 뭐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최대 한 10억 정도까지 보증보험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전세금이 10억까지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 두 군데에 다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느 지역이고 어느 지역인데 이 정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한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걸 알아보시면서 전세 계약 절차를 밟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보증보험 제도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전세가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어떻게 들어올 사람도 없고 나도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이러고 안 준다라고 하면 계약 기간 끝난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못 받았습니다 라고 보증보험에 얘기를 하면 보증보험에서 나에게 먼저 전세금을 줘요. 그 다음에 주인한테 법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법적 비용까지 다 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집이 중간에 살다가 중간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낙찰이 되고 나면 집은 내가 선순위로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돈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경매가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원에서 전체 순위별로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국세 같은 게 많이 밀려 있거나 이러면 내 보증금이 전체를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공매 낙찰이 되고 배당일이 다 지났어. 그런데 내가 부족하게 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또 이 보증보험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세금을 조금 늦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전세금을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집을 싸게 사서 이렇게 전세로 많은 돈을 갈취하고 외국으로 날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일부러 집을 경매로 넘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매를 하면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오늘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제도를 갖고 우리가 전세금을 지키십시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증보험 두 군데 알려드린 데 있잖아요. 허그나 SGI 그 두 군데는 조금 할인 제도도 있어요. 어떤 할인 제도냐면 우리가 수수료를 물면 보통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를 신혼부부나 아니면 다자녀 가구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게는 4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잘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저 다자녀예요 이런 말 안 하면은요 할인 안 해줘요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할인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전세금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